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이어트 법칙들 따라 할까 말까 주저하고 계시나요?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드기. 안녕하세요, 머라클 동지 여러분들. 오늘은 러닝 Q&A를 가져와 봤습니다. 러닝 열풍 정말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이어트 목적으로 러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저도 DM이나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신 초보 러너분들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보고드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러닝을 할 때 시간, 속도, 거리 중 어느 것에 포커스를 두고 발전시켜야 할까요? 다시. 단연 시간입니다.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초반에 빨리 고갈시키면 그만큼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거리 역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천천히 속도로 뛰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지언정 오랜 시간 우리가 달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러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순히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빼고 싶단 말이죠.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지방 산화 비율이 올라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저강도의 운동을 20분, 30분 정도를 했을 때 피크를 찍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오래 하는 게 실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는 꾸준히 반복했을 때 성과가 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루 정말 빡세게 달리고 땡이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저강도의 운동을 오래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러닝을 하신다면 시간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자 물론 러닝을 하다 보면 페이스도 올리고 싶고 더 잘 달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높은 심박대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셨을 때 칼로리 소모가 정말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도와 시간은 좀 반비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속도의 조화의 결과치입니다. 같은 시간을 달려나갔는데 이게 몸에서 적응이 되고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른 페이스로 달려도 심박 수준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치로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을 기점으로 잡으시고 이 시간을 점점 늘리시면서 페이스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드기. 그러면 심박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일단 스마트워치를 요즘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갖고 계실 때랑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에 각각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워치 내가 갖고 있다, 존2 영역 또는 존3 영역 추천을 드리고요. 스마트워치가 없다, 달리면서 옆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정도가 아마 존2에서 존3일 거예요. 존2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안한 영역, 이게 운동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그래서 오래 최소 30분을 넘어서 40분, 1시간까지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강도의 러닝이라고 친다면, 존3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박을 비교를 해드리면 존2 같은 경우가 최대 심박의 60-70% 정도의 수준이라고 친다면 존3는 최대 심박의 70-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칼로리 소모는 존3가 높습니다. 존2가 다이어트 효과를 꽤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반면에 존3 같은 경우는 20-30분만으로도 존2가 40분 이상 하는 그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을 위해서 존3를 하지 왜 존2를 합니까?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존2를 권장해주죠라고 했을 때에는, 자 지방 연소율은 존2가 좋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존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존2와 존3의 운동 강도의 차이는 꽤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이나 그리고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결국은 내가 존2를 매일매일 해 나가느냐, 아니면 존3를 하루 하고 이틀 쉬고, 하루 하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느냐의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간이 시간의 칼로리 소모량만으로만 비교하면 안 되고, 나의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존2가 최대치다라고 하시는 분은 존2를 하시는 게 맞으시고, 나 존3 정도 해도 그렇게 몸에 무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 존2보다는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존3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존2 조깅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방 사용 비중이 높은 강도이다. 그리고 이게 편안한 강도라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장시간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부상 예방 또는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회복이 빨라서 매일 하는 게 가능한 점,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르티솔에 큰 자극을 주지 않아서 과훈련의 가능성이 적고 식욕 폭발의 위험이 동시에 낮아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존2 조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존3가 할만하고 존2 운동 시간과 유사하게 가져가는 게 가능한 정도라면 존3 운동도 강력 추천합니다. 보고드기.
러닝이나 사이클을 타면 무릎이 아픈데 계속해도 될까요? 아프면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아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가 어느 정도로 왜 아플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해결책들이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불편함이라면 강도를 줄이고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할 때마다 아프고 그 아픈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되게 찌르듯이 예리하게 아프다면 그건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자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러닝은 전신 운동이에요. 때문에 러닝을 한 경력이 얼마든 상관없이 항상 러닝을 할 때마다 내지는 하기 전후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나 통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예 안 아프고 막 멀쩡하고 진짜 완전 컨디션 막 죽이고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도가 약하면 이제 대부분의 원인들은 운동화가 너무 딱딱해서 뭐 발의 충격을 다 흡수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달리는 자세가 조금 이상해서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그래서 너무 한쪽 근육만 쓴다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자세 교정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되게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러닝이 분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도를 줄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그런 불편함이나 통증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보다 높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부터 러닝을 시작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뛰시죠? 죽어라 뛰시지 않습니까? 막 헉헉대면서 막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달리기고 절대 멈추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룰들이 암암리에 내 잠재의식을 지고 흔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러닝을 할 때 초보 러닝이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거는 무조건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이 달리면서 특정 부위라든지 특정 관절 이런 게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느껴야 돼요. 저도 거의 페이스를 중점적으로 달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페이스가 빨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페이스가 1초도 빨라야지 된다는 그런 이상한 강박관념을 갖고 무식하게 뛰었더니 크게 부상을 당했었는데, 과도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보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동작이 되게 화려해집니다. 계속 발 뒤꿈치로만 치면서 가는 거예요. 팔치기를 과도하게 하면 이 어깨, 등 쪽, 그리고 승모까지도 굉장히 많이 굳습니다. 뭉칩니다. 그래서 전후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강도는 낮은 강도에서 괜찮으면 서서히 올려가는 그런 강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내가 멀쩡해도 뭐 아이싱이나 이런 것들 여름일수록 꼼꼼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드기. 공복 러닝과 식후 러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효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을 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가예요. 이 관점에서 내가 공복 러닝이 맞다 하면 공복 러닝을 하시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보시고, 내가 식후에 러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식후 러닝을 꾸준히 해가시는 게 가장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둘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공복 러닝의 장점은 명확하죠. 체지방 연소, 지방 대사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아무런 에너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 어떠한 에너지원을 태우겠어요? 고강도를 피하시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공복에 저중강도의 운동으로 가져간다면 체지방을 대사시키는 능력이나 폭이 커지겠죠. 단점은 뭡니까?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강도의 운동을 못합니다. 주로 장거리 같은 경우에 고강도로 진입을 하거든요. 아침에 간혹 가다가 공복에 LSD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한 9에서 10km 지점부터 다리에 쥐나는 것처럼 막 다리가 뭐라고 합니다. 야 그만해! 너 도대체 어디까지 할 거야? 이런 정도로 공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마침 또 굉장히 무리한 식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공복에 저강도 운동이라 할지라도 근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저혈당과 피로 누적에도 기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점. 자, 식후 러닝의 그럼 장점을 알아볼까요? 일단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고 장거리를 뛸 수도 있고 안정적인 페이스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단점은 뭘까요? 단점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죠?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었느냐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 내내 속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식후 러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체지방을 감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이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정렬이 돼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드기. 매일
러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러닝 횟수는 주 몇 회 정도인가요?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러닝 횟수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의 상황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나 러닝에 대해 갖는 이런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 관점에서 내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횟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닝 경험이 있고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주 3회 정도를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는 러닝하고 회복하고 러닝하고 회복하고 요 구조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천을 하지만 실은 내가 5회를 해도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달릴 수 있다면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내가 러닝을 해본 적이 없고 재미를 못 느낀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러닝을 시작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주 몇 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러닝이라는 운동 자체에 먼저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헉헉대면서 되게 빡세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시간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내가 첫날에 한 20분 천천히라도 한번 쉬지 않고 한번 뛰어볼까? 라고 내 스스로한테 미션을 주고 그걸 달성했을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을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 몇 회를 해야 체지방이 감량되고 효과가 있고 이거 다 잊으시고요. 일단 러닝이라는 그 운동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그 하나의 사건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진짜 그냥 넘겨짓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매일 러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100km, 200km 이렇게 한 달에 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한번 뛰어봤죠. 러닝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뛰어봤는데 조금 재밌어.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면 나 평일에도 한번 러닝 해볼까? 평일 한번 뛰어보고, 근데 재미가 있어. 그럼 평일에 2번 정도 더 뛰어보자 해서 총 주말까지 평일에 3회를 뛰기 시작했어요. 이 방식으로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회에 나갑니다. 그 대회의 그 에너지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텐션이 높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대회장 자체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랑 섞여서 한번 달리고 나면 나 혼자 뛰었을 때와는 다른 뭔가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감정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제대로 훈련하면서 잘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실은 본인이 정말 앞뒤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회복 잘 해주시고 수면 잘 해주시고 먹는 것도 잘 해주시면 일주일에 5, 6회도 다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주셔야지 되지, 초반부터 나 월수금 딱 3kg씩 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구두기. 본투 러닝으로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요? 꼭 인터벌을 병행해야 할까요? 다이어트 효과를 논하려면은 단기로 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단위 시간 동안에 가장 큰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지와는 달리 나의 이 운동 수행 능력이나 이 운동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성취감이 사람마다 다 운동 종목마다 다른데 이걸 못 느낀 상태에서 절대 지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에선 지속이 진짜 중요해요. 다음 주, 다음 달, 1년 뒤에도 할 수 있어야만 그 행위들이 누적이 돼서 하나의 큰 패턴을 만들고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대사도 그렇게 돌고, 그래서 점점 체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거든요. 그 관점에서 내가 인터벌을 했을 때 너무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막 꾸준히 할 수 있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은 인터벌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심박수를 굉장히 높게 쳐야 되거든요. 때문에 존투러닝의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완만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웬만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왠지 땀은 좀 나고 효과가 아예 없지 않아.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진짜 장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페이스도 올라가고 운동 강도도 올라가고 더 하고 싶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걸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장기성을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존투러닝 되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구두기. 안정화, 쿠션화, 카보나 중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신발은 무엇인가요? 일단 내가 러닝을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매하는 용품 무엇? 러닝화입니다. 대충 다 비슷한 경험을 하실 텐데 유튜브에 가서 초보 러닝화 추천 이렇게 치실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거기서 용어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안정화를 사라, 아니다 쿠션화를 사라, 이왕 투자한다면 뭐 카보나를 사죠.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길을 잃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안정화는 아치 지지 구조가 되게 좋아요.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평발,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 그리고 몸무게가 정말 많이 나가서 평발은
아니지만 아치 구조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발이 무너지지 않고 관회전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무릎 관절 쪽의 데미지를 상당 부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안정화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좀 빨리 달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착화감이 편안하고 퐁신퐁신한 그런 런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쿠셔너나 카보나에 비해서 조금 무게감이 나가는 편이고요. 좀 둔탁한 편이에요. 하지만 내가 발목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걸을 때 종종 많이 넘어진다거나 뭔가의 운동을 했을 때 발목을 자주 삐신다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하는 게 안정화입니다. 요걸 통해서 일단은 기초를 다지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쿠셔너는 뭐냐? 운동화가 가피라고 해서 발을 싸는 부분이 있고 밑에 패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패드 부분이 굉장히 몰랑몰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용이하고요. 러닝이 10스텝하고 끝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최소 1000스텝, 2000스텝, 심지어는 10,000보도 이상 가는데 발바닥에 계속 하중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이 데미지를 얻겠죠. 근데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잘 가져가는 게 이제 쿠셔너라고 보시면 돼요. 발목이 약하신 분도 요즘 안정적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서 쿠셔너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쿠셔너는 이제 장거리 러닝에 좀 적합해서 LSD 같은 피로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강도의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발이 조금 피로한데 러닝을 쉬기는 좀 그렇고 데미지를 덜 입고 싶다라고 하실 때 회복 러닝이라고 하죠. 그럴 때 많이 쓰시죠. 자, 그리고 끝으로 카보나. 뭔가 카본 플레이트가 중간에 들어가서 반발력과 추진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기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언제 신냐라고 했을 때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기록을 훈련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유리합니다. 저는 일반 운동화와 카보나를 신었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페이스가 15에서 20초도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안 신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단 이게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안정적으로 나온 카보나도 있고 그리고 안정은 됐고 너가 능력이 있으면 이 카보나를 신고 헐헐 나르렴 이라고 하는 말 맞다나 진짜 어떻게 보면 초보가 신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카보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이 서치를 해서 경험을 통해 신어보는 방식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다 신어보셔야 됩니다. 보고드기. 지금까지 다이어트 목적으로 러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과 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관점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결국 다이어트는 지속성, 꾸준함, 그리고 그 누적의 게임이기 때문에 남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기준에 있어서 할 만한 수준을 먼저 찾으시고 2주, 3주, 4주 계속 지속을 하시는 게 먼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정말 그게 기초화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라클 김이었습니다. 안녕.